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가 2026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골화한 동맹에 대한 안보 부담 떠넘기기를 국방 전략으로 명문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제공에 국한하겠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알아서 막으라는 거죠.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인데요. 북한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그 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필요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우선이 된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 압박까지 우리 안보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는데요. 전작권 환수, 독자적 억지력 확보, 미중 갈등 속 전략적 자율성 확보 하나하나가 시급한 과제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모두 다 같이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너무 맛있지. 신선하고 맛있는 까맣지 바삭하고 쫀득한 까맣지. 맛있는 치킨은 마치 까맣지 통닭.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대군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특위 위원인 권광택 도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합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만나서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이러다가 정말 TK 행정통합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1월 2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제 공동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40분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도에 각각 간부 공무원들도 배석을 한 채 이제 논의가 이뤄졌고,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은 논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통합 이후에도 청사 시설이나 위치는 현재 체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 추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설계할 것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공동 합의문에도 담긴 거죠? 네, 무엇보다 명문화로 된 공동 합의문이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데요. 2024년에 이제 통합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통합을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합의는 있었지만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합의된 문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합의문에는 균형 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양받는 권한이나 특례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군이나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이제 통합특별법안 내에도 담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이렇게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이 곧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통합 추진을 위해서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대구시와는 다르게 경북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날 오후 3시에 이제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권한대행이 회동을 시작을 했고, 한 3시 50분쯤에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질의 답변은 약 30분 정도 있었고, 이후에 곧장 이제 박성만 도의장을 만나러 이동을 했는데요. 네. 박성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박성만 의장도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당장 이제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가 오는 28일 날 열립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찬성 반대 표결에 붙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인 27일에는 도의회의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간담회와 또 의원 전체 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과거 통합 논의가요,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 2024년에 경상북도 의회가 반대를 해서 통합이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도의회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대구시의회의 동의는 2024년 11월 말, 그리고 이제 도의회는 2024년 12월쯤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24년 12월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국가적인 큰 일이 터졌고, 사실상 정부가 공백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가 없어졌습니다. 이양을 받을 권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하지 못해서 통합 자체가 추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제 통합을 통해서 경상북도를 없애겠다, 뭐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청사의 관할 구역을 설정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도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통합 논의 자체가 스톱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 자체가 없어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통합 논의의 경우 이전과 달리 균형 발전을 명시하고 또 경북도청 기종청사를 활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정부의 연 5조 원 인센티브 지원 내용도 있는데 도의원들의 기류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안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강주 전남, 그리고 부산 경남도 통합 논의에 참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여당은 울산도 이제 통합 부산 경남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이제 울산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통합을 장려한다면서도 많은 지자체가 동시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연 5조 원의 지원, 또 TK 통합 특별 법안 내 균형 발전 명시, 기존 청사 활용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도의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2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 의견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통합을 반대하는 명분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연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타건역에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통합에 뛰어들면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절박함, 또 이번이 통합의 최적기다라는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 공약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야당인 TK 입장에서는 이 통합 논의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명분으로 이제 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당장 대구시는 지난 22일 지역 국회의원과 통합 논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경상북도도 오늘 국회에서 경북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전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대의제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또 선출직들이 주민의 의견을 대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 투표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 투표 주장도 현직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나 경상북도 도지사를 도전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주로 북부권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 중 하나가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도청 청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반대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미 새롭게 논의 중인 법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자기 얼굴 알리기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24년에 통합이 논의됐을 때는 민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최근 토론회를 통해서 통합이 되면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한심한데 정치인들의 각성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북부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게 조건부 동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북부권의 시군 단체장 혹은 시군의회 또 도의원들이 반대해도 어쩌면 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수용하지만 대신에 우리 북부권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해달라 이런 점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강주 전남 정치권에서는 통합을 논의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까지 강주 전남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고작 대구 경북 내에서 도청 신도시가 어떻고 청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더 큰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당장 농림부나 농협중앙회는 농도인 경북이 정부 주도의 통합에 대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무엇보다 균형 발전으로 통합을 추진을 하고 정부가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벗어나서 지방 주도의 성장을 공언한 만큼 꼭 농림부가 아니라도 대구 경북에서 나눠 먹자는 제로섬 게임 말고 중앙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했던 육군 사관학교 안동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가감하게 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7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반대 목소리가 북부권 내에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청이 이전했는 대로 시작하는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보다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에는 신청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청사 관련 논란은 완전히 매듭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기관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보다 더 전향적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통합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쭉 늘어놓는 것 말고 진정한 통합 효과를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당장 청송이나 영양의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그 안에서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중앙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디오 6시 22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연일 뜨거운 이슈입니다. 의회 입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특위 위원이죠. 권광택 도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권광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일 통합특위 회의와 도의원 총회 그리고 모레 임시회 개회까지 그야말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현재 의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도민과 시민의 삶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이렇게 급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니 사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과 대구 지평부가 저희 경상북도 의회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행정통합 결정의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 밝힌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은 엄청난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두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혹은 골든타임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열리는 59명의 전원 참여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예, 최근 골든타임이나 마지막 관문이라는 표현은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네. 시기적으로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받아들인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관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와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이나 오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원총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지역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정부가 4년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4대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의 이런 제안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예, 정부가 제안한 4대 패키지, 특히 한계 통합 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규모 재정 지원은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재정 지원의 실현 가능성에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61조 원 수준인데 만약 대구, 경북, 전남, 강주,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등 4개 권역에서 행정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연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최근 국세 부족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지방재정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는데 이러한 정부 재정지원 약속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장밋빛 숫자만으로 통합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의원님께서는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만큼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아요. 현재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도청 신도시의 발전 정치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동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장님과 예천 군수님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역시 도청 신도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신도시는 경북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행정과 정책의 중심이 대구로 더욱 집중되면서 도청 신도시가 중심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다면 도민의 미래를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위상과 발전이 명확히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대구 중심의 일극 체제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경북도청 소재지를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나 장치가 이번 결의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구체적인 약속이나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약속이 없이 통합을 할 경우 대구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청이 경북도청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북 북부권이 단순한 청사 소재지를 넘어 국가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시 경북 북부권이 대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행정과 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행정통합은 경북도민 삶과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민주적으로 정당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도청 이전과 행정통합을 직접 겪은 안동과 북부권 도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회 결정만으로 밀어붙인다면 이후에 더 큰 갈등과 휴증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만큼은 반드시 도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체 도의원 총회에서 이른바 끝장 토론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북부권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합의돼야 할 마지막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북부권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균형 발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선언적 표현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청을 경북도청으로 명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약속받는 연간 수조 원 규모 포괄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부권에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북부권에 우선 이전해 바이오, 백신, 농업 등 북부권 특화 산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는 북부권 의원들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주 논의 결과에 따라서 통합이 가속화될 수도 또 장기 표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도의회가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도의 모든 행정은 첫째도 둘째도 도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통합에 있어서도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기준은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두 지역 모두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상생 발전하고 도민과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경북과 대구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경북과 대구 모두를 위한 모든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통합이 보장되느냐가 가장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행정통합에 있어서 도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북도의회 이야기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효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효환 영조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조영양봉화 박효환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무차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뒤에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이해찬 전 총리가
그야말로 민주당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셨죠. 네, 참 안타깝고요. 먼저 우리 이해찬 총리님 고인의 안식을 빕니다. 그 이전에 중국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그때까지는 뭐 건강이 괜찮으셨고 이번에 저 베트남 떠나실 때도 뭐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뭐 불의에 또 이제 먼저 멀리 떠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또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찬 전 총리님은 뭐 민주당 역사의 산증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70년대, 80년대 아시다시피 그 서슬퍼런 독재 정권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굴하지 않고 또 민주화 운동 하셨는데 뭐 민청학년 사건으로 그리고 또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감옥 다녀왔고요. 특히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때는 징역 10년 선고받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때가 아직 20대 후반입니다. 그 어찌 보면 참 뭐 젊은 혹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옷고 치르면서도 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1987년 6월 항쟁 그때는요. 그 6월 항쟁을 지도했던 지도부가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인데요. 거기에 또 상황실장을 맡아서 아주 실무를 다 책임지면서 6월 항쟁을 또 이끌었던 분이고요. 네. 물론 이제 88년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이제 또 여러 역할을 했고 또 정권 창출, 특히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 해내는 그 과정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뭐 민주주의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셨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평통이라는 곳이 헌법기관이잖아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그 공무 수행 중에 또 먼 곳에 사실은 그 연세에 출장 가기 쉽지 않은데도 그렇죠. 또 이렇게 출장까지 다니시면서 뭔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신 할 일을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세상 떠나셔서 더 존경스럽고 또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인 정치 이력도 독보적이에요. 7선을 했고요. 또 35년간 민주진영 대통령들의 전략가로서 킹메이커로도 꼽혔던 인물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 지내셨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잘 말씀해 주셨듯이 7번 총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다 이제 당선했고요. 무엇보다도 88년에 처음 이제 그 국회에 입성했을 때 아마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무현 의원 그리고 또 서울의 이제 이상수 의원 그리고 이해찬 의원 이 세 사람을 흔히 노동위 삼총사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아주 맹활약해서 인상을 아주 선명하게 남겼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그 정확한 어떤 정책 판단 그리고 아주 명쾌한 논리 그리고 또 아주 적확한 그런 표현력 이런 것으로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했던 젊은이였고요. 그분이 이제 7선까지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민주정권 창출에는 늘 그분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만 보자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도입한 그런 시스템 공천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우리 민주당이 당원들이 직접 이렇게 투표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게 이해찬 당대표였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런 온라인 투표, 모바일 정당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이제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 성남시장 하시고 또 경기지사 하면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이른바 그 뭐 여러 가지 검찰발 이재명에 대한 이런 뭐 공격들, 그게 흔히 또 뭐 검찰 리스크다, 사법 리스크다 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시 많이 옥죄했는데요. 그 시점에 또 이재명 대표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조언하면서 이끌어줬던 분이 우리 이해찬 총리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당으로 보자면 정말 귀한 분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당을 넘어서 국회에서 질성까지 하면서 큰 족적을 남기고 또 민주주의에도 정말 크게 기여하신 이런 분이죠. 예. 네. 이렇게 민주주의의 스승으로 불렸던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최소한의 당무만 좀 진행하고 우리 이해찬 총리를 애도하는 이런 또 장례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 그 장례 기간에는 어떤 정쟁도 최소화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래도 충돌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것들은 저희도 좀 자제하면서 예, 그렇게 좀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의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장례는 27일부터 5일간 기관 사회장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네네.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는데요. 대통령의 지명 철회였는데 이 청문회에서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뭐 이제 본인은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또 그 해명이 어느 정도는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뭐 주로 많이 제기했던 게 뭐 무슨 그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이라든가 또 그 장남의 부정 입학 의혹이라든가 또 뭐 보좌관을 향한 이런 폭언이나 갑질 논란 같은 이런 도덕성 검증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어쨌건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 여론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잘 전달되었을 테고 또 직접 또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비록 이제 통합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실용 인사 혹은 탕평 인사, 통합 인사 그 의미는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를 충분히 또 이제 받아들여서 네.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을 철회하셨죠. 예. 야당에서는 낙마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중에 아마 뭐 이렇게 경찰에서 이미 인지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네. 또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수된 게 있으니까 뭐 수사해야 할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또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처벌은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명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해훈 후보자 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논쟁을 좀 종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 받은 분이고 그중에 3번 당선되셨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검증은 5번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해훈 후보를 5번씩이나 검증 통과해줬던 국민의힘도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크게 할 말은 저는 뭐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이제 충분히 이제 해소된 것인 만큼 이제 뭐 이해훈 후보자는 여기서 종료하고 그 대신 이제 더 나은 더 좋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를 또 차대에서는 찾을 것이고 또 그분이 이제 국민 앞에 선보여지면 또 당연히 국회가 검증을 제대로 또 해야겠죠. 이 기획예산처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아래 아주 야심차게 출범한 조직인데 첫 시작부터 초대 장관 임명까지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인사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마 최대한 빠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뭐 다음 장관이 또 소위 말해서 어느 진영에서 나올 거냐 이런 이제 관심도 있는데요. 네. 그건 아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절한 사람 뭐 그렇게 아마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선발하실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평, 통합, 실용이라는 이 큰 원칙 안에서 뭐 때에 따라서는 통합이 조금 더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용 혹은 능력이 더 강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가장 적절한 또 적합한 인물을 등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 내부가 정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뭐 처음에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고위원 중에서도 한 3분 정도가 반발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또 조금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합당 제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 당에서 결정을 다 해놓고 다른 당에 제안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일이잖아요. 나라로 치자면 이게 외교의 영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 합당하자. 저쪽 조국혁신당에게도 제안하고 또 제안했다는 얘기는 우리 당 내부에 대한 제안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논의하고 숙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당원 투표 그리고 또 중앙위원회 의결 같은 이런 당헌 당규가 정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뭐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처음 반발할 때는 이게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당대표가 너무 좀 졸속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와 우려 때문에 사실은 좀 반발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오해를 이제 벌써 던지고 조금 이해하면서 그럼 과연 합당하는 것이 옳겠느냐 좋겠느냐 뭐 이런 이제 실질적인 토의가 지금 당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 28명 초대선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는데 그럼 앞으로 이 합당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합당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합당에 대한 이제 어떤 정권을 당대표에게 위임하는 이런 결정도 그 당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오늘 전해 들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가 제안을 했고 지금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장례 기간이 뭐 좀 지나면 아마도 곳곳에서 의원총회 그 밖에 또 지역위원회 그리고 시도당 이런 쪽에서 지금 합당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 당원 투표 그리고 또
중앙위원회 의결 이런 과정을 쭉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마 실무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대략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 사이 굵직한 시사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효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효환 영조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